2023 고1 2학기 중간고사 잠신고 첫 번째 프린트가 배부됐습니다. 단원명은 도형의 이동 총 18문항입니다. 문제풀이 순서는 같은 유형별 문항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요거다.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그 개념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1번, 3번, 5번, 6번, 9번, 10번, 14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의 점 2,3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1,5, A는 1, B는 5, 정답은 6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라 하자. 원은 대표점이 존재하므로 원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점만 이동한다. 네,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저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고 반지름은 평행 이동이 된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니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은 원 C의 넓이가 지금 직선에 의하여 2등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넓이가 2등분이 된다라는 그 개념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은 이 직선을 지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는 점이므로 6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7은 빵. 지금 현재 직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4A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9는 0. 따라서 A는 4분의 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의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원의 대표점을 얼른 확인을 한다. 지금 현재 표준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요? 4, 1, 5, 8, 2 정답이네요. 그 원의 대표점은 마이너스 1,2 원의 중심인데 평행 이동을 시키랍니다. 어떻게 해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이 됐는데 그 평행 이동한 도형이 이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임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A의 값은 4, B의 값은 마이너스 6. 그러면 A는 4, B는 마이너스 6, C의 값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8 하면 정답은 6입니다. 자, 그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바로 옆에 문제. 두 양수 M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B라 한답니다. 오케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지금 M만큼 평행 이동이 된 점을 B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M,1이라고 들어갈 수 있고 그 B를 Y축 방향으로 또 M만큼 평행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C 잡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M, 1 플러스 N 부호 그대로. 그런데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 쌤 여기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봤더니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이고 원이 이 세 점을 다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원주각이라는 걸 배웠을 때 지금 직각삼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 그 원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놓여 있는 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 똑같고 반지름으로. 그래서 지금 중심의 좌표가 3,2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 AC의 선분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m,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n 이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지금 3,2와 동일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m의 값은 10, n의 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mn을 곱하라면 정답은 20. 자, 9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또 나왔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현재 0,1, 반지름은 3인 상태. 그런데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더라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 상태. 자, 이 도형을 원 C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원 C의 반지름 길이가 3이냐?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므로 3입니다. 원 C가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는 원인데요. 이것도 원방에서 여러분들 개념 배웠죠? 뭐냐면 중심의 무슨 좌표요? Y좌표. 원의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과 같을 때 우리는 X축에 원이 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얼른 색 봤을 때 지금 중심의 Y좌표라 함은 1 플러스 n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크기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기입니다. 1 플러스 n의 크기요. 절대값 씌워야 되죠. 그게 지금 반지름이랑 같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때의 n의 값은 2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라 거짓. 디귿입니다. m이 0이 아닐 때 직선은 원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어머. 원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우리 지금 이거 앞에서 했죠? 뭐냐면은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원의 중심이 현재 m,1 플러스 n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m을 대입하면 충분히 약분해서 m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 있어서 네, 원의 중심이 직선 위의 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원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오케이. 그럼 지금 현재 이 원이 제시가 됐는데,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지금 여기 중심을 잡고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점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4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쌤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A점을 기준으로 자 여기 이렇게 그어서 미안합니다. 4만큼 가고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 돼서 4, 3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똘똘한 여러분들은 보이죠? AC의 선분의 길이가 4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 A점도 같은 규칙에 의해서 이동이 됐지만 B라는 점도 같은 규칙에 대해서 이동이 됐으므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는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CD에 이렇게 긋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과 이 원은 반지름이 같은 원이므로 지금 이 현의 길이가 같다면 여기 있는 요 부채꼴 넓이 있죠. 요 부채꼴 넓이도 지금 미안합니다. 활꼴 있죠. 활꼴의 넓이도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곡선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제발 부탁인데 잘라서 어딘가에 붙여 넣을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쌤이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사각형이기는 한데 무슨 사각형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시된 직선 AB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냐면 3분의 4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구했던 요 AC 살짝 한번 볼까요? AC 직선 얘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냐면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는 요렇게 90도 직각인 무슨 사각형이 된다? 이거 지금
직사각형이구나.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를 5라고 잡았을 때 세로 길이 AB만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원방에서 우리가 또 이걸 배웠어요.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중심에다가 여기다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중심에다가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지금 현이 2등분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배웠을 거고요. 쌤이 여기다가 요렇게 OB랑 연결을 해가지고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OB의 길이는 반지름이므로 지금 이 C1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4였기 때문에, 아니 2였기 때문에 2라고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거 지금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원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직방할 때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D는 지금 보면 5분의 원점 집어넣으면 6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 자리는 여기가 5분의 6인데 쌤이 약간의 좀 팁을 주자면 분수하고 이렇게 자연수가 제시된 경우에는 자연수도 분수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럼 눈에 보일 거예요. 뭐가요? 여기 6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10이거든요. 몇 대 몇입니까? 이거 지금 조금 비율로 다가가 볼게요. 이거 지금 비율이 3대 5예요. 비율이 3대 5. 그럼 여기는 비율이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보입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4에 해당이 되려면 5분의 8이 되면 되겠구나. 네, 그렇다라는 건 여기가 5분의 8이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5분의 16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린 이제 최종적으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5, 세로 길이 5분의 16해서 16임을 알 수 있겠죠? 넓이는 16,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의 좌표, 원점, 그 다음에 A는 4,0, B는 0,3인 점인데 꼭지점으로 하는 OAB를 평행 이동해서 O', A', B'이라 하자. A'의 좌표가 9,2다 라고 알려주는 거는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그 규칙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에는 O도 5만큼, 2만큼 평행 이동이 됐을 것이므로 O'은 5,2, 그 다음에 B'은 같은 규칙에 의하면 5,5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OA', A', B'에 내접하는 원방을 구하랍니다. 지금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어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방을 또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냐면 혹시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하는 삼각형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을까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입니다. S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네, 이 공식을 이용할 건데 이 부분은 바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 이 공식을 몰랐던 친구들은 외워두세요. 분명히 이거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내접하는 원 하나를 그려주고 우리한테 지금 그럼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므로 넓이를 구하는 게 좀 쉬운 편이에요. S는 실제로 내접은 반지름 이용하지 말고 그냥 넓이를 일단 구하면은 여기 길에 여기 그대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 지금 눈으로 너무 보이죠? 여기 4고 여기 3이었기 때문에 넓이가 6이었습니다. 6. 근데 이 6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지. 근데 둘레의 길이가 4, 3, 5, 4, 3, 5. 그럼 다 합치면 12. 오케이. 그럼 따라서 여러분 이게 R이 결국 1이었어요. 1. 그럼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잡고 띵띵띵띵 하면은 여기도 1, 여기도 1. 근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선생님은 사실 이 원의 중심을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원의 중심을 알아야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5,2라는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6,3임을 알 수 있고 오케이 반지름도 1인 원방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되는데 표준형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y-3의 제곱은 1 이렇게요. 네, 표준형으로 작성하면 이런데 아니 이 문제는 또
되게 일반형으로 작성하랍니다. A라는 건 뭐냐면은 X의 개수고 B라는 건 Y의 개수, C는 상수이기 때문에 A는 눈을 크게 뜨고 여기서 X의 개수가 뭔지를 보면 돼. 근데 X의 개수는 지금 마이너스 12임을 알 수 있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6, 상수는 XY의 0대입. 0대입하면은 36에 9,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44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12, 6, 44, 그러니까 20, 네, 6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부호를 반대로 대입한다.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의 개념을 이용한 문항 번호는 4번, 8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직선. 그러면 우리는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고, 자, 원의 중심을 지난대요. 이 직선이.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찾았더니 너무 쉽게 3,2이므로 얘가 이 직선을 지난답니다. 그럼 대입할게요. 2 더하기 3, K 3 빼기 2 더하기 1. 그러면 따라서 K의 값은 얼마죠? 네, 4.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원점을 지난답니다. 아, 그러면 X 대신에 부호 반대 X-A 대입. 자,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 0 대입, 그럼 플러스 9는 0. 따라서 A는 3.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의 규칙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는데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좌표의 부호만 반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X좌표의 부호만 반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X, Y의 부호 반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의 서로 바뀌는, 순서만 바뀌는 관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요 개념이 끝입니다. 대칭 이동과 관련된 문항 번호는요. 2번, 7번, 13번, 16번, 18번입니다. 2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과 이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쌤이 제시된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네, 그럼 여기는 10이 되겠죠? 했더니 문제에서 둘러싸인 부분은 사각형이 나오더라. 이 사각형의 네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의 반지름의 크기만 알면은 여러분들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원 하나를 그려줍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게끔 이동을 시킨 다음에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동을 시킨 후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여기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 여기 수직, 여기도 수직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10 아는 정보를 다 써줍니다. 그리고 가만 봤더니 이게 비율이 1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거 루트 3 아닙니다. 얘는 루트 5의 비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실제 길이는 5 루트 5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은 소자 공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라고 했던 공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5는 5 루트 5 곱하기 R이다
라고 한다면 따라서 아랫값은 55 약분하면 루트 5분의 1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넓이 S는 5분의 100파이, 즉 20파이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7번 갑니다. x-2y는 9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이 원에 접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직선은요. y-2x-9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도형이 원에 접한다. 자, 요 부분은 쌤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원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또 원방에서 사실 이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지금 직선이 원에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네, 요거는 반지름과 같으면 우리가 원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서 그게 지금 반지름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리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라고 들어가서 루트 5분의 20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반지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K라는 값은 사실은 R 제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5분의 400이다. 정답은 80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두 점 A는 2,0, 그 다음에 B는 1,2. 근데 각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가지고 C가 0,2로 D는 2,1로 대칭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겠네요. 삼각형 OAB 및 그 내부와 삼각형 ODC 및 그 내부의 공통 부분 넓이, 결국에는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부분 넓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사실은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본 결과 여러분 요거 보입니까? 이 파란색 삼각형 보이나요?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요. 쌤은 여기는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가지고 답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쭉 확대를 해서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여기 지금 밑변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높이는요, 이 점에 요렇게 x 좌표가 곧 높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 좌표. 자, 저 파란색 점의 x 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저 파란색 점은요, 지금 요 직선과 직선 CD와 y는 x하고의 교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쌤이 지금 여기에다 추가로 직선 CD의 방정식을 구하도록 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요. 그래서 지금 저 파란색 점은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하고의 교점이 되므로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여기다 옆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는 x라고 해서 x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그때 x 좌표는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 x 좌표에다가 3분의 4를 갖다 쓸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나는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요.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3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게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얘를 생각 안 하고 요게 바로 넓이가 된다라는 거 좀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파란색 삼각형 말고요. 뭘 구할 거냐면 요 빨간색 삼각형, 쌤이 지금 여기다 새롭게 그리는 요 빨간색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역시나 요 부분은 2였고 나는 그럼 같은 개념을 이용한다면 여기 지금 요 x 좌표가 지금 이 삼각형의 또 넓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요 빨간색 삼각형을 빨간색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요렇게 직선 OB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이 직선은 y는 2x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x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다. 라고 한다면 요때 x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네, 5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 x 좌표에다가 5분의 4라고 씁시다.
그러면 요 빨간색 삼각형 S2는 2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아까 말했다시피 역시나 X 좌표가 넓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요 삼각형은요. 여기 지금 쌤이 구하려고 하는 요 삼각형 S는 S1에서 S2를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4에서 5분의 4를 빼줍니다. 그럼 정답은 15분의 혹시 암산이 빠른 친구들은 8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15분의 8인데 쌤은 지금 여기 한쪽만 넓이를 구한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서 지금 여기 S에다가는 15분의 8에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16이 되는 건데 구하라는 게 60S였어요. 그러면은 15분의 16에다가 60을 곱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6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문제가 뭔가 규칙이 되게 많아 보여요. 이거를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점 얘는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답니다. 지금 x좌표랑 y좌표에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좀 해석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은 둘의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x, y의 부호가 같은 경우일 때 더군다나 x가 만약에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똑같이 부호가 같은데 y가 더 크잖아.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둘의 부호가 다르면 그냥 그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을 여러분이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쌤이 보니까 P1의 좌표를 3,2라고 알려주고요. 무려 몇 번째 점까지 봐야 되냐면 50번째 점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므로 규칙상 분명히 이 문제는 어딘가에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P1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입니까? X, Y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조건을 보면 되는데 X 좌표가 더 크므로 요 규칙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시켜라. 그럼 우리는 그 밑에다가 P2의 좌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3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자 P3도 한번 가볼까요? P3? P3는 지금 P2의 X, Y 좌표가 일단 부호가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Y좌표의 Y좌표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P4 갑니다. 이번에는 글쎄 둘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럼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Y축 대칭입니다. 그럼 X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네, P5 갑니다. 이번에는 다시 둘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리고 X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랍니다. 네, P6 갑니다. 자, 요 점은 역시나 둘의 부호가 같죠. 그런데 Y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Y의 크기가 더 클 때는 X축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네, 다시 P7 한번 가볼까요? P7. 자, 이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 Y축 대칭을 해라.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꿔줘라. 어머나. 지금 보니까 P1의 좌표랑 P7의 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 규칙성이라는 게 바로 주기가 있다라는 거. 주기가 6임을 알 수가 있겠죠. P1과 P7이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P50이라 함은 이제 6씩 줄어들 거기 때문에 48을 빼면 P2의 좌표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따라서 X의 50은 지금 여기 P2의 좌표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X의 50은 2가 될 거고 X 좌표가요. 그다음에 Y 50은 Y 좌표가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3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한번 가볼까요? 18번.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뭐 a 프라임, b 프라임. 아이고, 요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좌표 축을 그리고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y는 x라는 직선도 예쁘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런 거 좌표축 그릴 때요, 여러분. 쌤이 조금 약간 부탁을 하자면 요런 x축, y축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화살표 표시랑 x, y랑 이 원점까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써주는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4,a인데 지금 뭐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한 요 정도의 4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4,a요? 근데 혹시 여기 보이나요? a가 4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 여기 정도? 네, 요 정도에 쌤이 지금 4,a라는 점을 좀 써두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1이라는 거는 여기가 2,2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쪽에 b가 2,1이다. 네,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요. 그 다음 y는 x에 각각 대칭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뿅 하고 a 프라임 얘는 a,4라는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점도 y는 x에 뿅 하고 대칭을 시키면은 b 프라임 해서 1,2라는 점이 될 겁니다. 했더니 나한테 또 시키는 게 어머머 여기 두 직선 AB, A 프라임, B 프라임 그럼 A, B를 일단 연결을 좀 해주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도 이렇게 연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림이 조금 맞지가 않죠? 분명히 y는 x에 대해서 교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이동해서 네 쌤이 미안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y는 x 대칭을 잘못했나 봐요. 네,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나오고 지금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P 근데 그 P는 어디서 나오냐면 y는 x에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y는 x. 지금 보면 사실 얘가 지금 이렇게 갔기 때문에 대칭이 됐으니까 y는 x랑 수직 관계 요것도 y는 x랑 수직 관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지금 평행선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띵, 띵, 띵 가면 여기가 억각으로 각이 같고요.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다가 각 표시를 살짝 해주자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랑 요 각도 같겠죠. 막곡지 각으로.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둘 관계는 PA, A'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P, B, 그 다음에 B 프라임, B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두 개는 서로 지금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바로 닮은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닮은. 근데 문제에서 역시나 넓이비가 지금 9대4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넓이비가 9대4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닮은 관계에 있어서 길이비가 지금 3대2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우리는 얘가 지금 3대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요 3대2의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 여러분 요 점 P의 정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점 P, 요 점 P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선분 A하고 B를 연결한 3대2로 뭘 하는 내분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점 P는 여기다 정리합니다.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그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선분 A가 4,A였고 B가 지금 현재 2,1이었기 때문에 3대2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자 5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서 6 플러스 8 5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서 2A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점피는 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y는 x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선을 연결하면요. 여기서 y는 x하고 교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됐고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의 점을 연결을 해도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선분과 이 선분은 y는 x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피는 y는 x 위의 점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얘는 5분의 14가 나왔잖아요. 그럼 반드시 y 좌표도 5분의 14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따라서 2a 플러스 3도 14가 돼야 되므로 a는 2분의 11이 정답이 돼서 네, 2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바로바로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유형 문제. 11번, 그리고 12번, 마지막 15번까지 이렇게 세 문항입니다. 1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2점, 마이너스 10,0, 그 다음 B점은 10,10, 선분 AB 위에 2점 C, 마이너스 8,1, D점은 4,7, 점의 좌표를 다 알려줬습니다. 선분 AO 위에 점 E, 여기 있죠? 여기 지금 AO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선분 OB 위에 점 F, 여기 있죠? 얘도 선분 OF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점입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CE, EF, FD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CE 요 길이, 그 다음에 EF, 그 다음 FD 요 길이의 합이 최소가 돼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점,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을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점이 놓여져 있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최소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C'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C'2 연결하면 C2의 길이와 같다. D라는 점도 여기 지금 F라는 점이 놓여져 있는 이 직선이 Y는 X이므로 D라는 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럼 D' 7,4. 그래서 F와 D'을 연결을 하면 요 선분 길이와 DF 선분 길이는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파란색 길이 대신에 최소가 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는 대칭시킨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E의 X좌표를 구하랍니다. E의 X좌표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C'과 D'을 연결한 이 직선의 방정식, 그때 X 절편을 구하면 되는 것 같아서 3분의 1 X 빼기 7 더하기 4,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 절편은 마이너스 5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12번은 AB의 길이가 3 루트 2, 그 다음에 BC의 길이 4, CA의 길이 루트 10,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세 선분 AB, BC, CA 위에 있는 점을 DEF라고 찍는데 DEF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요? 이 문제는 약간 까다롭네요. DEF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좌표축이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좌표축을 여러분들이 도입해서 풀어줍니다. 네, 선생님은 B점이 원점이 되도록 좌표축을 도입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그럼 선분 길이에 따라서 점의 좌표가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점의 좌표는 4,0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A점의 좌표를 모르겠더라고요. 길이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쌤이 여기 길이가 지금 3루트 2라는 것과 이 길이가 지금 루트 10인 것밖에 몰라서 A점에서 선분 BC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을 이용을 해서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요 길이는 4-x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3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제곱. 사실 이 공식은 여러분 예전에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문제를 풀 때 많이 봤던 공식일 겁니다. 그래서 x는 3이라고 나오고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3. 그럼 여기 길이는 1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A점의 좌표는 X좌표가 3인데 Y좌표는 지금 여기가 3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 해서 Y좌표도 똑같이 3. 그래서 A점의 좌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요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들이 좌표를 잡으면 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요 F라는 점을 A, B라고 잡았습니다. 네, 지금 전부 다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A, B라고 내가 좌표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풀이의 아주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F라는 점을 첫 번째는 그 E가 놓여져 있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렇게 F 프라임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A, 마이너스 B. 그래서 E하고 F 프라임을 연결하면 이 선분 길이는 EF 선분 길이랑 같다. 그 다음 F라는 점을 요 직선 AB.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Y는 X. 그래서 F2 프라임은 B, A 대칭을 시킨 후에 D랑 연결. 그러면 선분 DF2 프라임의 길이는 DF의 길이와 같다. 그러면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 한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대칭시킨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F 프라임, F2 프라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 좌표의 차이와 Y 좌표의 차이,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 부분은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얘는 루트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네, 이렇게 되겠는데요.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 제시된 요 2차식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A, B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읽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아하니 A, B라는 점은요, 직선 AC 위에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2라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제곱,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저 b제곱 자리에 루트 2, 그 다음에 a제곱은 따로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2배의 b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2의 제곱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의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루트 하고 이 식이 2a 제곱 20 a 빼기 5분의 18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144 이건 여러분들 쌤이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a의 범위가 지금 현재 이 a라는 점은 요 선분 AC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a의 범위가 a의 x 좌표인 3부터 4까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a점의 좌표는 지금 그 스몰 a의 범위는 3부터 4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위까지 체크. 네, 그러면은 DEF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삼각형 DEF의 둘레의 최소값은 바로바로 5분의 12 루트 5가 답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P 플러스 Q는 1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5번 갑니다. 좌표 평면에서 일사분면, 그래서 일단 좌표 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 Y, 원점, Y는 X까지 빠르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점 A가 있는데 점 A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아니고 그냥 일사분면 어딘가에 A가 이렇게 있나 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B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좌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냥 A, B, Y는 X 대칭 B, A라고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좌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 위에 점 P, 여기 어딘가 이제 점 P라는 게 이렇게 놓여 있을 것 같은데, AP 더하기 BP. 여러분, AP 더하기 BP가요, 거리가 최소 값이 언제냐면 10루트이래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뭐 두 개는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요 P라는 점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점만 B라는 점을 다시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A, B, 마이너스 A라고 점의 좌표가 잡히면서 연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테니 우리는 AP 더하기 BP 대신에 A점과 B 프라임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얼마?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10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가볼까요? 선분 A, B 프라임의 길이는 루트 가서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것은 루트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5a의 길이를 구하래요. 문제는 5a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5a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므로 루트 10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는 100이군요. 네, 얘는 100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10루트 2였기 때문에 쌤이 요거를 10루트 2 이렇게 완성을 마무리를 해야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 그래서 얘는 루트 100, 즉 10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 우리 잠신고 학교 프린트 문제를 풀면서 소신 발언을 좀 해보자면 우리 학교 쌤들이 17번 문제를 빼지 않고 우리 학교 프린트에 이 문제를 넣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요, 지금 보면은 어떠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은 제시를 해주고, 이 도마뱀 모양의 이 정육각형 모양이 이 그림 1에 굉장히 많이 막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곳곳에 막 이렇게 막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상황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도마뱀의 모양을 여기서 유추를 해서 좀 찾아야 됩니다. 정육각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자, 쌤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도마뱀과 굉장히 유사하게 있는 부분이 보이냐면, 혹시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쌤이 지금 여기 살짝 여기 색칠을 똑같이 한번 해보자면, 여기 이 도마뱀 있죠? 요 도마뱀. 이 도마뱀이 지금 우리한테 제시된 유형 그림 2번의 도마뱀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꼬꾸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 점들을 찾아서 정육각형을 그려보면 어떨까? 일단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팔꿈치라고 얘기하기엔 아니 팔꿈치가 아니죠. 엄지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주먹의 끝부분. 그리고 요 머리, 요 대가리의 요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한 요 선분이 좀 필요해서 쌤이 여기서도 똑같이 요 엄지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요 대가리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요렇게 선분을 하나 그어줍니다. 우린 정육각형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그림 위에 숨어 있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야말로 진짜 팔꿈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팔꿈치와 연결을 해줍니다. 팔꿈치와 또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 발꿈치인가요? 네, 발꿈치와 비슷한 요 선분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찾아서 발꿈치 요게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꼬리의 약간 사선 부분을 또 꼭지점과 연결을 하면은 꼭 꼬리의 약간 사선 부분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왼쪽 무릎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릎에 해당하는 부분. 도마뱀의 무릎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다음 다시 나머지 두 점을 연결해서 마무리하면 지금 이 그림 1번에는 정육각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나머지도 비슷하게 쌤이 그림을 그려나가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네, 여기 이제 팔꿈치 그 다음 또 무릎 밖 여기 무릎 쪽 그 다음에 저 꼬리의 사선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건데 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고 또 여기 무릎, 여기 꼬리의 사선 부분 또 연결해서 그 다음 또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이렇게 연결 그리고 또 이쪽도 무릎? 아니죠. 엄지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발 뒤꿈치가 돼 있군요. 지금 도마뱀이 여기 이렇게 옆으로 꼬꾸라져 있어서 다시 또 내려주고요. 꼬리 사선 부분. 네. 그 다음 또 꼬리 사선 부분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요렇게 또 연결. 네. 그 다음 여기 무릎 밖. 그러면 정육각형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그림 1의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4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지금 이 길이가 4루트 3이라면 이게 지금 다 같은 길이니까 이게 루트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요렇게 연결한 이 길이가 지금 루트 3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삼각형 6개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놓으면 루트 3에 해당하는 요 길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정삼각형의 어느 부분입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서 요 한 변의 길이는 네, 지금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도 1이다. 도마뱀 모양 한 개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 있죠, 여러분? 정삼각형 넓이 공식. 넓이는 우리가 4분의 루트 3 a 제곱. 근데 그 a는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정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4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4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그 넓이가 총 6개 정육각형이니까. 그럼 정답은 2분의 3 루트 3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